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갑자기 과도한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이 이상하게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그 칭찬 뒤에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칼 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인정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 복잡한 심리 메커니즘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이라는 복잡한 심리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핵심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칭찬이란 관계를 맺는 도구가 아니라 지배를 위한 전략적 무기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타인을 칭찬할 때는 진심 어린 인정과 격려의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상대방의 성취나 노력, 재능을 보고 자연스럽게 감탄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그들에게 칭찬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그림자 자아에 대해 깊이 연구했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병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신을 칭찬할 때 그 칭찬 속에는 미묘하지만 명확한 위계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왕이 신하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자신이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알레고리를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빠져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현대의 나르시시스트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거울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반사시키려 합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것은 사실 당신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칭찬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이 칭찬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셈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특히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러브바밍이라고 부르는데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기에 상대방을 과도한 칭찬과 관심으로 압도합니다. 마치 폭격을 당하는 것처럼 쏟아지는 칭찬에 상대방은 황홀경에 빠지게 되죠.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며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칭찬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마약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또는 학습을 통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 칭찬이라는 마약에 중독시킨 후 서서히 그 공급을 줄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학대 사이클의 첫 단계입니다. 이상화 단계에서 당신은 완벽한 존재로 받들어지지만 곧 평가절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전의 그 칭찬들이 하나씩 철회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을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의 자아는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거만해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는 끊임없는 인정과 찬사를 필요로 하는 공허한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급원이란 그들의 나르시시즘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칭찬을 받고 기뻐할 때 당신은 이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은 항상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칭찬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떤 성과를 내든 상관없이 당신이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은 다릅니다. 그들의 칭찬은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만 주어집니다. 마치 동물 조련사가 동물이 명령을 잘 수행했을 때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긍정은 당신을 서서히 그들의 기대에 맞추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본래 모습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칭찬은 점점 더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만 국한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때, 그들의 우월성을 인정할 때,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때만 칭찬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가고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왜곡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가면인데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가면과 진정한 자아 사이에 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이 페르소나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경직되어 결국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칭찬받는 완벽한 파트너, 친구, 동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공허함과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이 가진 또 다른 교묘한 특징은 그것이 항상 비교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칭찬은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립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당신은 내가 만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이런 식의 표현들이 대표적입니다. 겉보기에는 당신을 높이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경쟁 구도에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교를 통한 칭찬은 당신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특별함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으로 칭찬받는다는 것은 역으로 언제든지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면 당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 궁정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의 위치와 같습니다. 오늘은 왕이 당신을 가장 아낀다고 말하지만 내일 다른 신하가 나타나면 그 총애는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당신을 더욱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정을 계속 갈구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도박 기계가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보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번 보상이 나오는 것보다 가끔씩 예측 불가능하게 나오는 보상이 훨씬 더 강력한 중독을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샤워하듯 쏟아지다가 점차 간헐적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거의 사라지지만 아주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 가끔씩 나타나는 칭찬이 당신을 관계에 붙잡아두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당신은 과거의 그 달콤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다시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사이클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의 힘에 대해 깊이 연구했는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무의식은 어린 시절의 패턴을 재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면, 즉 부모님이 당신이 좋은 성적을 받거나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을 표현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조건부 칭찬은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반복 강박이라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관계에서 재현하면서 무의식적으로는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칭찬이 가진 또 다른 위험한 측면은 그것이 당신의 자기 인식을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어떤 특성을 과도하게 칭찬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공감 능력, 친절함, 헌신적인 태도 등을 극찬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나는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히 친절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문제는 이 이미지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유용한 특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복잡함과 다양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한 특성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칭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칭찬받은 이미지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더 공감하려고, 더 친절하려고, 더 헌신적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야.
당신은 경계가 없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칭찬받던 바로 그 특성이 이제는 결점으로 지적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두 개의 모순된 신념이나 경험이 충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원래 칭찬받던 대로 행동했는데 왜 이제는 비난받는 거지?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고 불안해할수록 그들의 의견과 평가에 더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융의 개성화 과정 이론에 비춰보면 이것은 개성화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과정인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점점 더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은 종종 삼각관계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해. 그런데 내 전 애인도 이런 면이 있었어. 같은 식으로 말이죠. 또는 당신의 친구나 가족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당신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질투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관심과 칭찬을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다른 인간관계들이 손상됩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멀어지고 나르시시스트만이 당신의 주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고립이라는 학대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고립시킴으로써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을 의심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한 결과로 나옵니다. 당신의 독특한 특성, 당신이 쏟은 노력, 당신이 극복한 어려움을 진심으로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은 피상적이고 공허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의 대상,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일반적이고 교환 가능합니다. 똑같은 칭찬을 이전 파트너에게도 다음 파트너에게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계산된 각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깊은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최근 SNS 문화는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패턴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요와 댓글이라는 형태의 즉각적인 칭찬을 갈구하게 되었고 이것은 얕고 피상적인 인정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환경에서 더욱 번성합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큐레이션된 이미지를 온라인에 올리고 무수한 칭찬을 받으며 이것을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는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깊이와 진정성보다 외적인 성공과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나르시스트의 행동은 오히려 성공의 모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환상입니다. 표면적인 칭찬과 인정으로는 결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칭찬할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신호는 그 칭찬이 당신의 약점이나 불안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예리하게 사람들의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외모에 불안을 느낀다면 그들은 과도하게 당신의 외모를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역이 무엇이든 그들은 정확히 그 부분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필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과 결핍이 클수록 그들의 칭찬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그 오아시스가 신기루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은 바로 이런 신기루입니다. 처음에는 실제처럼 보이고 실제로 당신의 갈증을 잠시 해소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더 깊은 갈증과 혼란 속으로 빠뜨립니다. 융은 그림자 투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내면의 욕구를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특별하다고 칭찬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특별하게 여겨지고 싶은 욕구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칭찬을 받아들이고 감사해 하면 그것은 그들 자신이 칭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직접적으로 칭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이 그것에 감사하고 그들을 높이 평가하게 만듦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조작입니다. 당신은 칭찬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칭찬을 주는 사람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동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 자체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당신이 뭔가를 해줬을 때만 칭찬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심부름을 했을 때, 당신이 그들의 기분을 맞춰줬을 때, 당신이 그들의 적에 대해 동의했을 때만 칭찬받게 됩니다. 이것은 행동 수정의 한 형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조작적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특정 행동 후에 보상을 줌으로써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원리를 사용하여 당신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해 나갑니다. 점진적으로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자율성과 주체성은 서서히 침식됩니다. 칼 융은 자기 실현의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이 과정을 방해하고 역행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 안 25, 28, 라 그들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을 수 있지만 당신의 정신과 영혼은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항상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칭찬을 주고 언제 거둘지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당신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이 현상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람들이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도 그들의 칭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완전히 그들의 기분과 판단에 의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역학을 이해했으니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받는 칭찬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조작의 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칭찬과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을 구별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칭찬은 구체적이고 관찰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접근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와 같이 특정한 행동이나 특성을 언급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은 과장되고 일반적입니다. 당신은 완벽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이야. 같은 식이죠. 이런 과장된 칭찬은 진심이라기보다는 당신을 이상화하여 나중에 평가절하하기 위한 설정 단계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의 노력과 과정을 인정합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는 걸 알아와 같이 말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심지어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내가 정말 좋아 같은 식입니다. 이것의 차이를 알아차리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칭찬을 받으면 당신은 보이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동시에 겸손함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을 받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곧 불안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진짜일까? 나는 이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 칭찬을 계속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같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융은 직관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종종 의식보다 먼저 진실을 파악합니다. 만약 어떤 칭찬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뭔가 어긋난 느낌을 준다면 그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지만 관계에서는 직관과 감정도 똑같이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두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란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정의하는 심리적 공간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비난을 받으면 불편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아감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가 약한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건강한 경계를 배우지 못했다면, 즉 부모님이 당신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자기인식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세요. 그리고 그 답을 존중하세요. 당신의 감정과 필요는 정당합니다. 누군가가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지만 동시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같은 식으로 자신의 진실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상대방은 이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경계 설정 시도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들을 식별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실 검증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오래 함께 있으면 현실감이 왜곡됩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당신이 자신의 지각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당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야.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또는 치료사와 정기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은 당신이 현실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대화나 사건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나르시시스트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때 당신의 기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것에는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정받고 싶고 특별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이런 욕구를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애와는 다릅니다. 건강한 자기사랑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없고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우월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리스틴 네프 박사가 연구한 자기 연민은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며 불완전함이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과 인정을 원했을 뿐이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능력 부족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해를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핵심은 진정성과 조작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주고받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합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당신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로만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심리적 학대는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마와 편도체 같은 영역이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기억과 감정 조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회복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관계를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종종 최선의 선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 유대가 깊고 좋았던 시절의 기억이 있으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이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존중과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를 떠날 때는 노 컨택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접촉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모든 소통 채널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당신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후버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진공 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는 시도를 말하죠. 갑자기 과거에 달콤했던 칭찬들이 다시 나타나고 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당신이 그리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곧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나 업무 관계 때문에 완전히 접촉을 끊을 수 없다면 그레이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회색돌처럼 지루하고 반응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기뻐하든 슬퍼하든 그것은 모두 그들에게 공급원이 됩니다. 그레이록 방법은 최소한의 감정 없는 사실적인 의사소통만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업무 이메일을 쓰듯이 필요한 정보만 교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세부 사항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지루하게 만들어 결국 당신에게서 관심을 거두게 만듭니다. 치유의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플래시백, 악몽, 불안, 우울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학대에 적응했다가 이제 새로운 현실에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 자기 돌봄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뇌 화학과 감정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챙김 실천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고 과거의 고통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지지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회복 여정에서 희망과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경험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깊은 자기인식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어두운 밤의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깊은 고통과 혼란의 시기를 거쳐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을 산산조각 냈을 수 있지만 이제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재구성할 기회가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진정성 있는 자신으로 말이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나는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는가? 나의 어떤 상처나 필요가 나를 이 관계로 이끌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쉽지 않지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이런 깊은 자기 탐구에서 나옵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용서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당신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경계 설정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용서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일 것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나는 더 일찍 떠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나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었을까? 이런 자기 비난은 당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와 자원으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작의 전문가들입니다. 당신이 속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이 교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았고 신뢰가 깨졌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과정의 일부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작은 단계들로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직관, 당신의 감정, 당신의 판단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어가세요.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배우세요. 상호 존중, 정직한 의사소통, 경계에 대한 존중, 개인의 성장 지원, 이런 것들이 건강한 관계의 특징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이라는 교묘한 함정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성과 조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에 속지 않으려면 바깥의 말들이 아니라 안의 진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지, 사랑받을 만한지, 특별한지를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것입니다. 단지 당신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학적 통찰과 치유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설정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치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당신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이라는 독이 든 선물을 거부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과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성급하게 나르시시스트로 낙인 찍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식을 자기 보호와 자기 이해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건강하지 않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세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때때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과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의 근본적인 결핍과 타인을 도구화하는 지속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융의 지혜를 빌려 말하자면 가장 큰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깊이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연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자신을 돌보시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